안녕하세요. 권유왕TV의 권유왕입니다.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정치권에는 설왕설래 우왕좌왕 하여튼 말도 많고 못도 많습니다. 뭐 특검도 재상정해서 특검 처리한다. 이런 그 정치권은요 완전히 소모전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요, 이 국민들 경제가 어려워서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살기도 참 어려운데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아랑곳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느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겠느냐? 여러분 옛날에 빵 한 조각을 훔쳐 먹다 그 19년인가 영창에 산 죄와 벌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소설도 있고. 빵을 훔쳐 먹었다고 자꾸 거기다 걸리고 누적돼가지고 19년을 살았다. 여하튼지 배고픈 사람들 심정을 배부른 사람들이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급해서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이 급해서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쥐고 그냥 방방 뛰는 사람들의 심정을 갔다 왔지만 이해를 합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생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보면 정권을 찾아서 빼서 그냥 가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살겠다. 내 재판이 걸리는 게 여러 가지인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경찰 갈 것 같다. 들어가면 햇빛 못 볼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 있을 적에 이번에 그 비상계엄 온 것 같다가 내란으로 몰아서 또 요즘엔 뭐 외환도 갖다 붙인다고 그래요. 예? 뭐 풍선 날리고 대북 방송 홍계 그게 또 외란이라고 그러는데요. 완전히 조폭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조폭.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냥 그 자리 대통령 자리 한번 뺏어보려고. 웃기지도 않네요. 웃기지도 않아. 그게 뺏었다고 해서 선거에서 당선될 일도 없지만요. 절대 당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론조사가 아무리 여론조사가 높이 올랐다 해도 투표를 하게 되면요 당선될 사람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 그 주변 측근들은 생각하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하려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당선되냐고요. 그 꿈도 꾸지 말아요. 그 시도 안 들은 얘기는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라는 지금 억지 아닙니까? 억지에 판쳐. 억지가. 예? 억지가 정도를 이기는 것 같아요. 억지가 팔죠. 억지가요. 그 검찰이고 저기 법원에서는 이재명이 재판하던 거 그거 언제 합니까? 질질 다 끌어서 그 이재명이 저 국회의원 다 끝날 때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이 재판부가 우리나라 그때 개혁을 해야 돼요. 재판부 개혁을 해야 돼. 재판부가 뭐 우리 법에 뭐 국제법에 뭐 패거리 증거 있고 말이죠. 응? 하여튼 참 내가 볼 때는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요 참 한심합니다. 뭐 국민들이 그냥 묻지마 투표를 해가지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 주니까 이럴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국민들
반성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달라고 속달는 거예요. 그냥 찍을 때는 마구 찍어대고선 이렇게 할 때는 또 거기 나가서 지금 현재 탄핵 반대는 집회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탄핵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그 찍은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뭐같이 굴면요 나라는 개판되는 겁니다. 국민들 좀 깨야 돼요. 지금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문맹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핸드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정보가 어둡냐고요. 옛날 자유당 때만큼 정보가 어둡냐고요 지금.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면서 이 정치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일정의 책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없어요 국민들이? 잘하신 분들은 잘했죠. 여하튼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애국 보수들 참 이분들이요 애국자입니다. 난 정말 이분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재판관이고 군인 장교고 경찰 뭐고 공수처고 뭐고 국회의원이고 뭐고 다 그 실수에 답세요. 딱 그 소리예요. 나라가 지금 현재 이게 정도가 아니다. 지금 현재 계엄이 그것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 통치권에서 했는데 누구 다리 부러졌냐? 누구 목이 부러졌냐? 누구 팔이 부러졌냐?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 해서 해가지고 6시간 만에 해제했어. 근데 대통령을 무슨 기부체포예요 대표는. 아니 지금 현재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 돈봉투 사건에 있는 사람들 저 조사받으라고 내가 6번씩 했어요. 7번씩 해도 조사 안 가고 버팅기는데 그래도 긴급체포 안 해. 근데 이 나라의 국민이 선출한 유일한 대통령을 내란이는 프레미쇼 가지고 내란이나 판결 나온 것도 아닌데 헌법재판소에 판결 나온 것도 아닌데 근데 긴급 체포한다? 그것도 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체포한다? 그 공수처에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서부지부에다 또 영장 신청했더니 영장을 해줬어. 이게 무슨 사법부입니까? 사법부가 이 사법부부터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 뜯어내야 돼. 곰고 썩고 물들고 잘못 오염된 것들을 끄덕여야 됩니다. 끌어냅니다. 그게 재판관입니까? 그게. 재판관은요 항상 얘기하지만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지 못할 때는요 재판을 볼 때는요 다른 재판관한테 그렇게 그 건을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 재판관 이런 문제 있어나 그거 재판 받고 싫으니까 공정하게 해줄 것이 않아. 그러니까 나 기피 신청한다. 그러면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에 정계선 여자 재판관 기피 신청했잖아요. 우리 고파도 잇따르고 그 남편이 이 탄핵하는 민주당에 탄핵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로펌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미국 같은 데 가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헌법재판관 이 기피 신청한 거 이의 없다고 7명이 몽창 찍었어. 그래서 기피식이 안 됐어요. 솔직히 재판관들 7명 이의 없다고 기각시킨 놈들 정말 아무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어요?
옛날부터 가제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유가 없습니까? 이심전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찌가 없습니까? 예? 나는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들 이 양심에 따라서 하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기고되면요, 헌법재판관 완전히 폐지시켜야 됩니다. 그냥 대법원으로 일원해 대법원 안에 옆에 헌법 따지는 전문 부서를 하나 만들어 재판을 없애버리고, 뭘 너덜너덜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개면이지 몰라요. 이 수사기관도 그래요. 검사 있고 경찰하고 양대해가지고 70년을 해오던 걸 갖다가 공수처장을 또 만들어놔가지고 말이지. 지금 공수처가 이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난 공수처에 있는 사람 제대로 법을 공부를 하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예? 내란으로 한다. 내란.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데 왜 영장을 받아 왜 이 밤에 이게 집회한다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 5시 내외에 뭐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어제 밤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한남동에 모여든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5시 현장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 5시. 저는 IMS 기독교들의 자, 뒤에까지 모였잖아요. 여기 저 버스에 있는 분들도 많고 천막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말입니다. 이거 밤샘 집회한 거예요, 이 사람들. 겨울 비 속에 낮과 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이곳을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개헌 선포가 내란입니까? 개헌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을 촉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님의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개헌은 정당한 정책이 없지 내란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내란죄를 저지르신 건가요? 말도 안 되는 내란죄로 대통령님을 탄핵시켜놓고 막상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내란죄를 제외하면 대통령님 탄핵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벌써 우리 아까 배인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공수처가 올 텐데 공수처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사 지휘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수처는 정신 차려라! 벌써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불의를 보호로 일어나지 않는 자들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는 불의를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세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자유대한민국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하라라고 외쳐줄 수 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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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집회를 보면 젊은 학생들, 여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뭐 남학생들도 많이 오고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대신 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개새끼야! 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이재명 개새끼야! 이재명 개새끼야! 개새끼라고 그래요,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개새끼면 차라리 두둥겨 팩이라도 하는데. 대장동 관련 배임, 부패 방지법 위반, 허위 사실 공표, 특경법 위반, 백현동 용도 변경, 제3자 뇌물죄, 이게 한 사람의 죄입니다. 지금 현재 한남동 집회는
오늘도 엄청난 인원이 지금 아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부산에서 12시쯤 됐는데 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런 분들 내가 그 SNS에서 봤는데요. 하여튼 오늘 상당히 많이 모일 텐데요. 이 많이 모이다가요. 이 경찰 특공대든가 이러는 사람들이 체포한다고 들어갈 적에 그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몸싸움하고 시구비하고 어쩌다 해가지고 총기가 하나만 발사되게 되면요. 정말 큰 피부릅니다. 거기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경호처에서는 경호가 목숨이니까요. 경호 목숨 그거는 빼놓으면 경호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 의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혈 사태 나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강화문에 모였던 사람들, 이 한남동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거 폭동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경찰로도 군대를 못 먹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하튼 문제가 저기서 일어났다 싶으면 나도 다 그냥 다 저거고 완전히 이제 그냥 편한 그냥 옛날 군복 같은 거 입고요. 야구방망이 들고 나간다니까요. 뭐 어차피 가정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좌파한테 넘어가게 되면요, 이 나라 끝이는 거예요. 다시 복구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충돌이 일어나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요, 모든 책임은 이재명이 져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런 걸 저런 걸 말려야 되는 건데 자꾸 의원들이 거기서 부추기고 말이죠. 공수처는 완전히 지금 현재 이 법규를 탈법해가지고 하는 불법을 하는 데고 말이죠. 공수처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아주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그 공수처장은 내가 볼 때는 아마 법적 처벌 받을 겁니다. 아마 고발된 것도 있죠. 처벌 받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근본적인 조사하고 체포할 수 있는 그 기관이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아니까 검찰은 가만히 있잖아요. 공수처는 아니야. 경찰이야 경찰. 근데 공수처에서 이 난리야. 이 천방주칙이야 정말 이 사람이요. 예? 완전히 그 망나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긴급 체포하는 그 영장도 중앙이 지법에서 받아야 되는데 중앙지법에서 안 받고 안 해주니까 서부서로 갔어요. 서부서는 자기들고 아이디어고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받았어요. 그래 받아가지고 이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요, 내란으로 하는 떼거지 치는 사람들은 그네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 무슨 목적이 있어요? 뭐 저걸 한다고. 나라를 제대로 하고 이 나라에 엉망진창되는 걸 갖다가 좀 제대로 좀 알고 할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알 수 있도록 계몽 차원에서 온 것이 목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그 서버 좀 해서 확인하고 말이지. 못하니까 그냥 여당이 야당에서 막 밀어붙이는데 대통령이 여러분들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절대로 거기 이번에 그 계엄에 대해서는요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말이에요. 그 격려하고 지지를 거의 다 외국에서 합니다. 트럼프만 대통령 돼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변하는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 이겨하는 일은요, 완전히 그냥 무대뽀 조폭식입니다. 무대뽀 그냥 깡패식이에요. 막 밀어붙이고 막 해요. 이게. 그래서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다음번에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 돼요. 그 인간 같은 사람 없으면 나 이거 그 무효하기 싫어서 나 아무나 찍겠다 그렇게 하시지 말아요. 없으면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도 찍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중에 뭐 그 표가 모아지고 그 사람이 자꾸 성장해서 하면 좋은 사람이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는 그냥 아유 투표 이거 칠 사람 없고 저 사람 틀린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속해 있는 당이니까 그냥 에이 그 사람 찍어줘야지. 이건 내 고향 사람들이니까 나 이거 찍어줘야지.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지금 이거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정진석 비서실장 있잖아요. 충청도 지역구를 가진 국회 부의장도 했던 분이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압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입 다물고 한참 있더니 그 말을 했어요. 입을 열었어요.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정치 경험은 많은 사람인데 워낙 충청도 사람들 양반 스타일이라 말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죠. 근데 이번에 입을 열었어요. 정 비서실장이 이날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호소문에서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여전히 국가 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럼 말 잘하네요. 뭐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시 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큰 죄를 졌습니까? 자기 그 가지고 있는 권한에 비상대공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내란이에요? 내란은 지금 내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내란 아닙니까? 그게 내란이 아니에요? 좀 더 가면 그게 반란 아니에요? 반란. 지금 현재 그 공수처에서 하는 거 계속 이렇게 들고 하는 거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건 누구 명받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옳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명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뭐 갱단 다루듯 한다. 윤석열 대통령 서면 질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만나가지고 질문해서 답변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말 마땅치 않으면 묵비권 생각하면 말도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이재명이도 묵비권 많이 했잖아요. 조국이 했고. 그러면 서면 조사를 해서 서면 조사 가지고 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더 이상 또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안전보장한 상태 가서 거기서 면대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면담 조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포 이 체포 이거는요. 저는요. 나중에 재판에 가서 지구 이구는 나중이고 윤석열 대통령 수갑채고 포승줄 묶어서 끌고 나오는 그 장면 그거 텔레비에 찍고 카메라 찍고 뭐해서 완전히 망신 주기식 그냥 외국의 언론들에서 찍어서 외국에 막 나가고 뭐하고 그래서 나라 아주 망가뜨리고 저 김정은이가 그냥 입을 여기까지 씌워줘가지고 김정은이가 박수치고
모르죠. 김정은이 끈앞풀들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지도 모르죠. 대한민국 간첩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쟤도 잡는 게. 경찰에서 지금 전체 간첩 잡는 꼴을 갖고 있는데, 대공권을 가는데, 경찰에서 그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정 비서실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두고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 비서실장의 선동용 대국민 호소라며 선동은 민주당이 잘하지 누가 잘해 선동은요. 그 카톡 다 전 국민 조사한다면요. 조사해보라고요. 조사해보라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요. 말 던져놓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그걸 지키지도 않고 조시장 막 던지기만 해요. 선동을 무슨 누구한테 선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선동은 그 야당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들의 그 특기 아닙니까? 그게. 대국민 호소라며 윤석열에 대해 사법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형태가 문제라고 했다. 무슨 공권력을 해서 무슨 공권력을 무력화했습니까? 뭐 어디 했습니까? 그 말만 그러지 말고 한번 어디 뭘 했는지 그걸 얘기를 해봐요. 공권력 한 게 뭐 있어요? 남들 다 자고 업무가 다 끝난 상태에 밤에 했다가 국회에서 밤에 비상계엄 해제해야 된다 결정하니까 그 통보 받아가지고 해제했잖아요. 그 시간이 6시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지금은요 공권력을 무력화시킨 거는요. 탄핵시킬 때 말이에요. 총리 탄핵시켜요. 지금 행정부에 이 업무 공무를 못 하잖아요. 이러한 말 만들어서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은요.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주 확실하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으면 이걸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법기관이야. 아니 지난번에 군대 보니까 군대도 옛날 듣기만 했던 당나라 군사 같은 거야. 군대가 그게 무슨 군대 질질하고 울고 그러는 게 말이죠. 국회의원이 나가라면 나가고 두려움고 걔라 그런 똥별들이 그 별이에요 그게. 아이고 나라가 망해도 그냥 나만 있으면 돼. 나만 먹고 산다. 내 가정만 지키면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군대 그런 정신, 군대 군대 사명 뭐 그런 것들이요.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런 군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돈 많이 쓸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에서 저 가난한 나라에서 그 훈련시켜가지고 용병으로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아이고 하여튼 오늘 오전에 공수처에서 들어와서 2차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그러는데요. 공수처가 자기들도 앞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고 그렇게 자꾸 어떤 외부 세력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꼭두가시같이 하지 말고 괜히 그때 쓰지 말고 조용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가지고 몸싸움하고 이렇게 실력행위하다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저 김정은이 아닐 겁니까?
몰라요. 이재명이 자꾸 그렇게 거기다 힘을 부여치고 그냥 계속 탄핵하고 내란 하니까 그 사람들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요.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면요. 경찰도 군대도 못 먹습니다. 정치권도 못 먹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전에 방송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4.19 때 서울역 저기 저 시청 앞에 광화문인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때 그 장면 지금 눈에 다 신호입니다. 그냥 짱돌밭에 그냥 7톤 가스가 하나도 안 보여. 건물도 안 보여 그냥. 자동차가 엎어져 가지고 그냥 경찰 버스가 불타고 그냥 경찰 집차가 불타고 말이죠. 경찰차가 막 여기저기 불타고 말이죠. 그냥.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요. 아무도 못 먹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용히 끝나야지 만약에 이 사태 일어나면요. 저도요. 자치못 던지고 저도 거기 들어갑니다. 내 손주가 살 나라 내가 죽더라도 이 나라를 제대로 쓰게끔 하는데 일조를 해야죠. 큰 힘을 못 대도 그래도 일조를 해야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만 편안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하여튼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또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남동 대통령 안저 앞에서 밤새워서 전국에서 오셔서 그 윤석열 대통령 지키겠다고 하시는 애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지켜지고 이 나라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그냥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저도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거기서 그냥 뒹굴고 거기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건강상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요. 그래도 가끔씩 갑니다. 또 이번에 토요일이면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어려운 지경에 그래도 목소리라도 내야죠. 옳은 목소리 내야죠. 우리 손주 손녀딸들이 이 나라에서 편하게 살게끔 이런 건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서야죠. 하여튼 오늘 2월 살 때까지 가지 않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애국자 여러분, 따뜻한 물 좀 드시고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참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너무 좋은 분, 너무 감사한 분들이에요. 곤유왕TV의 곤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